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뉴스 그냥 지나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오늘 T3 채널에서 다룰 이야기 스페이스X가 미국 군대의 우주 인터넷 뼈대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금액이요, 무려 2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5월 26일 미국 우주군이 스페이스X와 22억 9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공식 명칭은 SDN 백본, 풀었으면 스페이스 데이터 네트워크 백본입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 백본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미 군대가 지구 어디서든 끊기지 않고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위성 기반 인터넷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스페이스X가 짓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백본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백본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카톡 보내고 유튜브 보는 모든 데이터가 결국 어딘가로 흘러가는 중심 고속도로 같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군은 그 고속도로를 지상에 깔았습니다. 지상 기지국, 지하 케이블, 위성 중계 등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을 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 지상 인프라는 폭격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적이 전파 교란을 시작하면 통신이 먹통이 되죠. SDN 백본은 바로 그 약점을 없애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지구 적외도, 즉 LEO라고 부르는 고도 약 수백 킬로미터 구간의 위성들을 촘촘하게 배치해서 지상 인프라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든 초저지연 고용량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군인이 사막 한가운데 있든 바다 한복판에 있든 전투기 조종석에 있든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혹시 스타링크 생각나신 분 있으세요? 맞습니다. 사실상 스타링크의 군사 전용 버전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스타링크가 민간인들한테 위성 인터넷을 팔고 있다면 SDN 백본은 오직 미 군대만을 위한 훨씬 강하게 보호된 전용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우주군이 직접 설명하기를 이 시스템은 적외도 위성군을 통해 합동군에게 강인하고 고용량이며 저지연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고 센서와 무기 체계를 지속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센서와 무기 체계입니다. 그냥 병사들이 유튜브 보는 인터넷이 아니에요. 미사일, 드론, 전투기, 함선이 모두 이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계약 방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고정 가격 계약, 영어로 Full on Fixed Price 방식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못한다는 겁니다. 공사하다 물가 올랐다고 추가금 요청하는 건축 계약과 달리 22억 9천만 달러에서 단 1달러도 더 받을 수 없어요. 그 대신 스페이스X는 확실한 납기 약속을 했습니다. 2027년 말까지 완전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내놓겠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초과 리스크가 없고,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빠르게 납품해서 능력을 증명하면 이후 더 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 우주군 대령 라이언 프레이저는 계약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DN 백본은 민간 혁신의 정수를 활용해 SDN 임무 세트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전투원들에게 막대한 이점과 가능성을 열어준다고요. 시스템 프로그램 매니저인 우주군 중령 프라이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속도와 규모,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기타 거래 권한을 활용해 첨단 솔루션을 최대한 빠르게 전투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타 거래 권한, OTA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정보 조달 절차는 수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OTA는 그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특수한 계약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군이 민간 기업의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관료적인 절차를 줄인 패스트트랙이에요. 그리고 이 SDN 백본이 혼자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미국에는 우주개발청 SDA가 운영하는 수송 레이어라는 또 다른 위성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SDN 백본은 이 SDA 수송 레이어와 함께 작동하며 하나의 통합된 개방형 아키텍처를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국방부 임무를 위한 핵심 데이터 수송망을 구성하는 거죠. 두 시스템이 같은 표준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나중에 더 많은 위성과 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계약이 스페이스X에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요. 2026년 들어 스페이스X가 우주군으로부터 받은 계약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불과 한 달 전인 4월에는 미사일 추적 위성 발사 계약으로 1억 7,8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스페이스X는 이미 골든돔 미사일 방어 소프트웨어 그룹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골든돔이 뭔지 아시죠? 미국이 자국 영토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막겠다는 대형 방위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도 스페이스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스페이스X는 현재 미국 군대의 미사일 감시, 미사일 방어, 그리고 이제 군사통신 인프라까지 모두 관여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회사를 통해 미국 국방의 디지털 신경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재미있는 추가 맥락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기업 공개, 즉 IPO를 준비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고, 이르면 2026년 6월에 상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억 9천만 달러짜리 정부 장기 계약을 가진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기업을 사는 셈이 됩니다. IPO를 앞두고 이런 대형 정부 계약이 나왔다는 건 타이밍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미국 군대가 디지털 전쟁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지상통신 인프라가 아닌 우주 기반의 통신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과정에 스페이스X가 핵심 파트너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전투기가 날고 드론이 작전을 수행하고 미사일이 목표를 추적하는 모든 순간에 그 데이터가 흘러다닐 고속도로를 스페이스X가 우주에 짓는 겁니다. 2027년 말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나왔을 때 그 다음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T3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